이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등장인물과 배경은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의 공기와 감정만큼은 지금도 누군가의 기억 속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날의 기록 시작합니다. 아침의 병원은 보통 살아있는 소리로 가득합니다. 카트 바퀴가 바닥을 긁는 소리, 엘리베이터의 짧은 알림음, 멀리서 들려오는 호출벨, 간호사들의 빠른 발걸음, 보호자들이 건네는 낮은 인사. 그 소리들이 모여 이곳이 사람이 있는 곳임을 증명합니다. 그런데 그날의 아침은 달랐습니다. 소리는 분명 존재했지만 어딘가에서 반쯤 잘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볼륨을 낮춘 채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웃음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인사도 끝이 짧았으며 모든 말들이 필요한 말만 남기고 잘려나갔습니다. 복도 끝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지만 햇빛조차 맑지 않았습니다. 형광등의 하얀 불빛과 섞여 바닥에 눌어붙은 빛은 따뜻한 색이 아니라 차가운 회색의 그림자처럼 퍼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은 그 빛 아래에서 유난히 창백해 보였습니다. 지우는 그 빛을 밟으며 걸었습니다. 발걸음을 옮길수록 자신의 신발 소리가 과하게 크게 느껴졌습니다. 바닥에 닿는 소리가 복도 벽을 타고 되돌아오는 순간마다 지우는 저도 모르게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그 소리가 누군가를 자극할까봐, 누군가의 시선을 끌어올까봐 지우는 스스로에게 한 번 더 숨을 들이마시라고 명령했습니다. 호흡을 고르게 하면 불안도 가라앉을 것이라 믿었지만 공기는 생각보다 차가웠고 숨을 들이킬수록 목 안쪽이 건조해졌습니다.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오늘은 유난히 진했습니다. 그 냄새는 늘 안전을 의미해야 하는데 그날은 지워짐을 의미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우는 병실 구역으로 들어섰습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는 순간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여기서부터 공기가 다르다고, 여기가 어제의 흔적이 남아있는 구역이라고 마음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어젯밤 자신이 지나왔던 길을 머릿속에서 다시 더듬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들리던 느린 발소리, 자동문이 잠기던 철컥 소리, 그리고 누군가가 지우의 이름을 정확히 불렀던 그 순간, 그 장면들이 떠오를 때마다 지우는 목 뒤쪽이 욱신거리는 듯 했습니다. 바늘 자국이 남아있던 자리, 아프다는 감각보다 누군가가 내 몸에 손 댔다는 사실이 더 불쾌하고 더 무서웠습니다. 지우는 자신이 서지우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 아직도 낯설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지우를 지우의 예전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그 이름은 기억의 바닥에 가라앉아 있었고 지우는 일부러 그 위를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날 밤 누군가는 그 바닥을 두드렸습니다. 마치 여기 있지? 라고 확인하듯이 지우는 걸음을 멈추고 병실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어제까지 분명 사람이 있던 방, 창가 쪽 침대에 누워있던 말수가 적은 환자, 눈이 마주치면 잠깐 눈을 피했다가 아주 느리게 고개를 끄덕이던 사람. 지우가 그 방을 지나갈 때마다 그 사람은 창밖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이 너무 오래 창밖에 머물러서 지우는 가끔 저 사람은 정말 창밖을 보는 걸까, 아니면 여기 있는 모두를 피하는 걸까 같은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지우는 문 앞에서 한동안 손잡이를 잡은 채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기 전부터 이상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확신은 근거가 없는데도 단단했습니다. 없을 것이다. 비어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은 이곳에 없을 것이다. 지우는 스스로에게 묻고 싶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그 생각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하지만 더 솔직한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두려운 건 사람이 없어졌기 때문인가? 아니면 사람이 없어져도 아무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인가? 지우는 숨을 길게 들이마셨습니다. 숨을 내쉬는 동안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는 평소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병실 안의 공기가 한꺼번에 얼굴로 밀려나왔습니다. 그리고 지우는 알았습니다. 병실 안은 지나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이불은 각이 맞춰져 있었고 침대 시트는 주름이 없었으며 옆 테이블 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놓여있던 물컵도 복용시간 표시가 적혀있던 작은 종이도 심지어 침대 난간에 걸려있던 얇은 담요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공기가 텅 비었습니다. 사람이 빠져나간 공간의 공허함이 아니라 사람이 있었던 적이 없게 만들어진 공간의 공허함이었습니다. 지우는 천천히 병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발걸음이 바닥에 닿을 때마다 정적이 더 커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지우는 침대 옆에 서서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차가운 시트의 감촉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사람의 온기는 전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지우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없어. 그 말은 확인이었고 동시에 기도였습니다. 없기를 바랐던 건지 있기를 바랐던 건지 지우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없다는 사실이 너무 선명해서 지우는 그 사실을 부정할 여지를 잃었습니다. 지우는 병실을 둘러봤습니다. 너무 깨끗했습니다. 깨끗하다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지웠다는 표현이 더 정확했습니다. 지우는 다시 침대 위를, 바닥을, 테이블 아래를 훑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사람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흔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불이 가지런히 정리된 모양조차 누군가의 손길이 지나간 흔적이 아니라 규정의 흔적처럼 보였습니다. 그 순간 지우는 알 수 없는 화가 났습니다. 사람이 떠나면 남는 흔적이 있어야 한다고 지우는 믿고 있었습니다. 물론 병원은 늘 정리됩니다. 하지만 그 정리에는 살아있었던 흔적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이 방에는 그 흔적이 없었습니다. 너무 완벽하게 비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병실을 나와 복도로 나섰습니다. 복도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조용함이 오히려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지우는 간호 스테이션으로 향했습니다. 걸음이 빨라질수록 숨이 가빠졌습니다. 간호 스테이션의 간호사는 평소와 같은 표정으로 차트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입술을 한번 깨물고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요. 간호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은 피곤했지만 무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피곤함이 오히려 늘 있는 일이라는 느낌을 줬습니다. 어제 그 방에 계시던 분이요. 지금 어디 계세요? 지우는 그 사람의 이름을 떠올리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이름이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억이 흐릿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기억이 너무 선명한데도 이름만 딱 떨어져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름은 기록처럼 머릿속 어딘가에 붙어 있어야 하는데 그곳이 비어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간호사는 태블릿 화면을 넘겼습니다. 손가락이 화면을 스치며 지나갈 때마다 작은 딸깍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지우의 신경을 더 날카롭게 만들었습니다. 간호사는 잠시 고개를 갸웃하더니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어느 방이요? 지우는 병실 번호를 말했습니다. 간호사는 다시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여긴 공실인데요. 지우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니요. 어제까지 분명히 계셨어요. 간호사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의심하는 표정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기록이 그렇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기록상으로는 없습니다. 그 말이 너무 담담해서 지우는 더 무서웠습니다. 지우는 잠시 간호사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에는 죄책감도 놀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일은 없다는 확신만 있었습니다. 지우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 기록상으로 없다는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과 거의 동일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말이 통하는 순간 사람은 누구의 기억에서도 밀려날 수 있다는 것을. 지우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목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목에 손을 얹고 천천히 힘을 주는 것처럼 숨이 가빠졌습니다. 지우는 서은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은정은 기록의 언어를 이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우는 서은정을 찾으러 복도를 걸었습니다. 복도 끝 창가에서 서은정이 통화 중인 모습이 보였습니다. 서은정의 목소리는 낮았고 문장은 짧았습니다. 통화가 길지 않은데도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서은정은 통화를 마치고 고개를 들었고 지우의 얼굴을 보는 순간 바로 알아챈 듯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지우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서은정의 얼굴이 아주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누가요? 지우는 병실 번호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기록도 없다고 합니다. 공실이라고 합니다. 서은정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지우는 더 불안해졌습니다. 서은정은 지우를 똑바로 바라보며 낮게 물었습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합니까?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도요.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요. 서은정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우 씨, 이 병원에서 기억하지 못한다는 말은요. 서은정은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그 멈춤이 의도적이라는 걸 지우는 느꼈습니다. 서은정은 지우가 이 말을 견딜 수 있는지 확인하는 듯 했습니다. 대부분 기억하지 않기로 했다는 뜻입니다. 지우의 가슴이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서은정은 창밖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햇빛이 병원 밖에서는 따뜻해 보였습니다. 그 햇빛이 유리창에 반사되어 서은정의 얼굴에 스쳤지만 얼굴은 전혀 따뜻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결정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 결정을 따라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우는 무의식적으로 손끝을 움켜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찼습니다. 지우는 낮게 물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지금? 서은정은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 대신 한 문장을 더 조용히 얹었습니다. 지금부터 찾는 순간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지우는 그 말이 왜 위험한지 묻고 싶었지만 묻는 입술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스스로의 불안을 삼키며 서은정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서은정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전산실로 갑니다. 기록이 어떻게 비었는지 봐야 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 지우의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전산실, 기록이 모이는 곳, 기록이 살아있는 곳, 그리고 기록이 죽는 곳. 지우는 서은정의 뒤를 따라 걸었습니다. 복도를 걸어갈수록 지우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누군가가 시선을 꽂고 있는 느낌. 직접적인 눈길이 아니라 지켜보는 시스템의 느낌이었습니다. CCTV가 천장에 붙어 있었고 그 렌즈가 지우를 따라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우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기록이 사라지면 사람도 사라진다. 그 말이 너무 말이 안 되는데 이 병원에서는 말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지우는 또 하나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나도 사라질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들자
발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걸음을 늦추려 했지만 서은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은정의 걸음은 빠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길을 알고 있었다는 것처럼. 전산실로 향하는 길목에서 지우는 작은 표지판 하나를 봤습니다. 관계자 외출입 금지. 그 문구 아래 낡은 자국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다른 문구가 붙어 있었던 자리처럼 보였습니다. 지우는 그 자국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병원은 문구조차 바꿀 수 있고 표지판도 바꿀 수 있고 기록도 바꿀 수 있다. 그렇다면 사람 하나쯤 바꾸는 건 얼마나 쉬운 일일까? 서은정이 카드키를 꺼내 들었습니다. 짧은 전자음, 문이 열리는 소리,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지우는 문턱을 넘기 직전 잠깐 멈췄습니다. 이 문을 넘는 순간 자신이 모르는 편이 더 나은 세계에서 알아버린 세계로 들어간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서은정이 낮게 말했습니다. 지우 씨, 지금부터는 본 걸 잊을 수 없습니다. 지우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전산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전산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철문이 완전히 맞물리는 소리가 아니라 마치 공기가 닫히는 듯한 둔탁한 울림이었습니다. 문이 닫히자 바깥의 소음이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복도의 발소리, 카트 소리, 사람의 기척이 전부 사라졌습니다. 대신 남은 건 기계음뿐이었습니다. 서버가 돌아가는 낮고 일정한 소리. 그 소리는 심장 박동처럼 규칙적이었고 그래서 더 불안했습니다. 전산실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벽을 따라 빽빽하게 놓인 서버렉, 붉고 파란 불빛이 무질서하게 깜빡이는 장비들, 그리고 중앙에 놓인 오래된 모니터 2대. 지우는 문턱을 넘는 순간 이곳이 병원이라는 사실을 잠시 잊었습니다. 여기는 치료를 하는 공간이 아니라 기록을 관리하는 곳이라는 느낌이 더 강했습니다. 서은정은 조용히 모니터 앞에 섰습니다. 키보드 위에 손을 올리는 순간 숨을 한번 고르고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우연이라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곳에 들어온 순간부터 이미 그런 느낌이 들고 있었습니다. 서은정의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짧은 전자음과 함께 화면이 켜졌습니다. 로그인 창,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 서은정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수차례 접속해 본 사람처럼 손놀림이 익숙했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검은 배경 위에 흰 글씨들이 떠올랐습니다. 접속 기록, 수정 기록, 삭제 기록. 지우는 화면을 바라보다가 숨을 삼켰습니다. 기록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너무 많아서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사람 하나가 입원하고 퇴원하는 동안 생길 수 있는 기록의 양을 훨씬 넘어서 있었습니다. 이상하죠? 서은정이 낮게 말했습니다. 보통 환자 하나당 기록은 일정합니다. 검사, 투약, 면담, 처치. 그런데 이 사람은. 서은정이 마우스를 움직이자 수십 개의 로그가 한꺼번에 펼쳐졌습니다. 삭제 기록이 너무 많아요. 지우는 모니터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날짜와 시간, 그리고 반복되는 문장. 삭제됨, 권한자 요청, 기록 비공개 처리. 그 문장이 줄지어 나열돼 있었습니다. 이게 다 같은 날이에요? 지우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네. 서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히는 어젯밤. 지우는 화면을 바라보다가 문득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사라진 시간과 일치합니다. 서은정은 말을 자르듯 대답했습니다. 순간 전산실의 공기가 더 차가워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우는 자신의 팔을 문질렀습니다. 닭살이 돋아 있었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네요. 지우의 말에 서은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 대신 새로운 창을 열었습니다. 여길 보세요. 화면에 뜬 건 접근 권한 로그였습니다. 누가 언제 어떤 계정으로 접속했는지 기록된 목록. 지우는 스크롤을 따라 내려가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이 이름, 익숙한 이름이었습니다. 정우. 지우는 숨을 멈췄습니다. 정우 씨가 여기에 접속했다고요? 서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단순 조회가 아닙니다. 수정 권한으로 접속했습니다. 지우의 심장이 크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기록을 지웠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정우. 항상 차분했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병원의 규정을 입에 달고 살던 사람. 그 사람이 기록을 지웠다. 이게 말이 돼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은정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한 겁니다.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원칙을 어겼을 때는 이유가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때 전산실 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아주 작게 딸깍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 쪽이었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지만 문고리 쪽에서 아주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손을 얹었다가 떼는 소리. 지우는 숨을 삼켰습니다. 지금 누가? 서은정은 말을 하지 말라는 듯 손짓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모니터를 닫았습니다. 화면이 꺼지는 순간 전산실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그때 문 너머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직 계십니까? 정우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우는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화면에 떠있던 이름이 지금은 문 너머에서 목소리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서은정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금방 나갑니다. 지금은 출입 시간이 아닙니다. 정우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문을 열어주시죠. 잠시 침묵. 서은정은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으로 침착하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 쪽으로 걸어가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정우가 바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차분했지만 아주 미세하게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이 안에서 뭘 보고 계셨습니까? 정우의 질문은 부드러웠지만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의 질문이었습니다. 서은정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기록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워진 기록이 있어서요. 정우의 시선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지우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건 보실 필요 없는 기록입니다. 정우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왜죠? 지우가 물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었습니다. 정우는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미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연민 같기도 했고 경계 같기도 했고 어쩌면 후회였을지도 모릅니다. 그 기록은 정우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이어갔습니다. 보는 순간 돌아갈 수 없게 됩니다. 그 말이 공기 속에 가라앉았습니다. 지우는 심장이 조여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것 같아요. 정우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말리지 않는 겁니다. 지우와 서은정은 동시에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그 대신 정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 안에서 본 것은 밖에서는 말하지 마십시오. 서은정이 물었습니다. 그게 경고입니까?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탁입니다. 그 말이 더 무서웠습니다. 잠시 후 정우는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이제 나가셔야 합니다. 지우는 전산실을 나서기 직전 다시 한번 모니터를 돌아봤습니다. 꺼진 화면, 검은 유리, 그 안에 희미하게 비친 자신의 얼굴, 그리고 그 얼굴 위로 순간적으로 떠오른 문장 하나. 삭제 완료. 지우는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도 그 글자가 눈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공기가 달랐습니다. 아까보다 더 조용했고 더 무거웠습니다. 서은정은 아무 말 없이 걸었습니다. 지우도 뒤를 따랐습니다. 몇 걸음쯤 갔을 때 서은정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지우 씨, 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잘 들으셔야 합니다. 서은정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이 병원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기록을 남기는 사람, 그리고 기록에서 지워지는 사람. 지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서은정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천천히 이어 말했습니다. 지워지는 쪽에 가까워졌습니다. 지우의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추는 소리가 났습니다. 띵! 문이 열리는 소리, 그리고 발소리. 지우는 그 발소리를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느렸습니다. 너무 느려서 일부러 그렇게 걷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서은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개 들지 마세요. 지우는 고개를 숙인 채 시야의 끝으로만 그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하얀 가운, 천천히 움직이는 발, 그리고 익숙한 실루엣. 정우가 아니었습니다. 지우는 그 사람을 알아보았습니다. 어젯밤 자신을 부르던 그 목소리. 지우의 심장이 세게 뛰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발소리는 분명했습니다. 느렸고 일정했으며 무엇보다도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지우는 숨을 삼켰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질수록 공기가 점점 눌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귀 옆에서 심장이 뛰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릴 만큼 주변은 조용했습니다. 서은정은 아무 말 없이 지우의 팔을 살짝 붙잡았습니다. 그 손길에는 단 하나의 의미만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은 움직이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숙인 채 시선만 아래로 내렸습니다. 바닥에 길게 늘어진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흔들리는 그림자는 사람의 형체를 하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생기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그 그림자의 주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어깨는 넓었고 걸음은 느렸으며 발소리는 지나치게 규칙적이었습니다. 얼굴의 절반은 그림자에 가려 있었고 눈빛만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복도 한가운데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지우. 그 이름이 불리는 순간 지우의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 이름은 지금의 자신이 쓰지 않는 이름이었습니다. 아니, 쓰지 않기로 한 이름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입에서 다시 나와서는 안 되는 이름이었습니다. 서은정이 조심스럽게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아주 천천히 기울이며 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을 다시 확인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목소리는 낮았고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너무 평온해서 오히려 더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뒤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발 뒤꿈치가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왜 제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목소리는 떨렸지만 지우는 끝까지 말을 이어갔습니다.
전 그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남자는 잠시 지우를 바라보다가 아주 미세하게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 말투는 너무도 자연스러웠고 마치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하는 듯 했습니다. 그 이름은 기록에서 지워졌으니까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공기 전체가 얼어붙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은정이 낮게 물었습니다. 누가 지웠습니까? 남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복도 반대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 끝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그는 분명 누군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지운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정한 사람은 따로 있었지요. 지우는 손을 꼭 움켜쥐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남자는 다시 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은 혼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말은 설명처럼 들렸고 동시에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지우의 머릿속에는 오래된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릴 적의 병원 복도, 이름이 바뀌던 날, 아무 설명 없이 옮겨졌던 장소들, 그리고 항상 따라다니던 질문. 왜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을까? 지우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럼 저는 대체 뭡니까? 남자는 대답 대신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오래 접혀 있었는지 가장자리가 닳아 있었고 잉크는 흐릿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펼쳐 보였습니다. 종이 위에는 지우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너무 익숙했습니다. 머리가 아니라 몸이 먼저 기억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지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남자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원래 이름입니다. 그 순간 지우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세상이 아주 잠깐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소리도, 빛도, 감각도 전부 느려졌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지우가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아닙니다. 남자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그 이름으로 당신은 이 병원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서은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처음이라니요. 남자는 천천히 시선을 옮겼습니다. 환자가 아니라 증인으로 말입니다. 그 말에 공기가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증인입니까? 남자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낮게 말했습니다. 지워져야 했던 사고의 증인입니다. 지우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이 쓰러지기 전날 밤입니다. 지우의 눈앞이 어두워졌습니다. 당신은 그 병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지 말아야 할 사람을 봤습니다. 그 말과 함께 지우의 기억 속에 끊어져 있던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어두운 병실, 낯선 발소리, 문이 열리던 소리, 그리고 누군가의 낮은 목소리. 나가지 마. 지우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지운 겁니까?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을 지웠고, 이름을 바꿨고, 기록을 없앴습니다. 지우는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다리가 풀릴 것 같았습니다. 그럼 전 지금까지 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대신 말을 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고 계셨던 겁니다. 그 말은 너무 잔인해서 지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빠르고 분명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정우였습니다. 정우는 상황을 보자마자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정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생각보다 늦으셨군요. 정우는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연민과 후회, 그리고 깊은 피로가 섞여 있었습니다. 지우 씨, 이제 그만하셔야 합니다. 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도 알고 있었습니까? 정우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네. 그 한마디가 지우의 가슴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럼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까? 정우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말하면 당신이 사라질 수 있었으니까요. 지우는 웃음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웃지도 울지도 못한 채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이미 사라졌잖아요.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남자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의 시선이 지우에게 향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돌아가실지, 아니면 진짜 이름을 되찾을지. 복도는 완전히 정적에 잠겼습니다. 지우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뜨며 말했습니다.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겁니까?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예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지우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알고 싶습니다. 그 순간 전산실 쪽에서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삐삐삐. 붉은 불빛이 깜빡였고 시스템이 재가동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정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누군가 접근하고 있습니다. 서은정이 외쳤습니다. 여기서 나가야 합니다. 남자는 마지막으로 지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지워진 사람이 아니라 지워지려다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복도의 불이 모두 꺼졌습니다. 완전한 어둠. 지우는 어둠 속에서 자신의 심장 소리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누군가의 목소리가 겹쳐졌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그리고 모든 진실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지점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기록이었습니다.